한국처럼 무분별한 검사는 의료붕괴만 불러올 뿐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일본의 모든 언론에서 외치던 말입니다. 그런데 겨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 도쿄에서는 215명을 검사했을 뿐인데 189명의 대상자가 모두 양성이 나왔습니다. 판정률이 무려 87.9%에 달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판정자가 루트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제 일본은 열도 전체로 위기가 확산됐다고 하죠. 영국에서조차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며칠 만에 철회했던 집단 면역이 일본에서는 자연스레 실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인데요. 역시 무자비한 실험을 일삼던 그 부대의 국가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제는 일본의 언론에서조차 침대가 부족하다, 구급차를 받아들일 여유도 없다 라며 의료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도쿄도의 고타병원에서는 판정자가 50명 이상으로 판명나자 이에 겁먹은 직원들이 잇따라 직장을 때려치우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1일 방영된 일본의 뉴스에서는 39도에서 40도를 일상적으로 넘나들던 한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양성 판정이 뜬 후 의사의 권고로 퇴원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도 전하였습니다. 병원이 더 이상 판정자들을 케어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한 이 남성은 나는 집에만 머무를 자신이 있지만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판정자임에도 밖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100%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며 불안감을 표했죠. 실제로 도쿄에서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장경찰이 시내 한복판에 대기하며 시민들을 집에 돌려보내려는 압박을 개시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한가하기 그지없습니다. 펀쿨색 발언으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 노력하겠다. 오늘부터 하루 종일 재택근무다. 라는 망언을 했는데요.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너 같은 장관급 고위 관료는 이럴 때일수록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아베 신조는 더합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화면의 절반은 일본 유명 가수의 화면을 띄워놓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집에서 강아지와 휴식을 취하고 티타임을 가지며 여가 생활을 즐기는 영상이었죠. 이 사실을 접한 해당 가수는 어디에서도 내 영상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 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에 더해 아베가 국민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일본 열도 전체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1개월 안에 종료되기 위해서는 최저 70%, 최대 80%의 직장인이 출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죠. 이에 일본의 국민들은 갑자기 출근자의 70%를 줄이는 것은 무리다. 우선 재택근무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요청을 할 때에는 보상부터 약속해라 라며 화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트위터의 한 일본 유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4월에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마이너스 2만엔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번 돈은 없지만 이 와중에 세금이 2만엔이 나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베가 내놓는 대책은 모두 현실성이 없어 국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다가올 뿐인 것인데요. 때문에 현재 일본의 각종 언론에서는 기존의 자민당을 지지하던 젊은 층조차 아베 신조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죠. 심지어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이 일본 본토에서보다 더욱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에 빠졌습니다. 지난 5일 한국에 거주 중인 한 트위터 유저는 자신이 한국에서 격리 생활에 들어갔음을 알렸는데요. 그와 함께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가격리 물품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액, 체온계, 그리고 각종 유의사항이 적힌 안내사항을 받았다고 하죠. 그녀는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거주할 계획이긴 하지만 아직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없어 이 정도로 챙겨주는 당국에 굉장히 놀랐다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지급받은 체온계를 통하여 자신의 체온을 측정하고 이것을 방역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한국 방역체계의 철저함을 극찬했죠. 또한 얼마 후 그녀는 트윗 하나를 더 올렸는데요. 햇반 12팩, 쌀 4kg, 라면 16개 등 각종 구호물자가 도착하여 상상 이상으로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국 병원에서 단 30초 만에 진단 테스트가 끝났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에서는 지금 체온계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라며 부러운 시선을 보냈죠.
또한 지난 3월 31일 필리핀에서 12명, 4월 3일 마다가스카르에서 7명, 4월 6일 케냐에서 56명, 총 75명의 일본인들이 자국의 비행기가 아닌 한국의 전세기를 타고 본국에 귀환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 자국민을 챙겨주지 않자 한국 정부에서 일본인들을 챙겨준 것이었죠. 이렇게 평소에는 한국이 반일 국가라며 욕하던 일본 네티즌들은 막상 위기가 되자 차별 없이 보살펴주는 한국에게 놀라움과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일본 정부는 이제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국민들에게만 모든 의무를 떠넘기기 시작했다 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인의 힘을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성이 높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성실성과 규율성, 일본인은 이럴 때 힘을 발휘한다,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는 이겨낼 것이다 라는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여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오로지 국민들을 세뇌시켜 스스로 극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적은 일본 네티즌은 이거 완전 전쟁 중의 정신론과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제 다 끝장이네 라며 한탄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것은 과거 일본의 그 부대를 떠오르게 할 정도입니다. 영상의 앞에서도 어떤 부대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악명을 떨친 일본의 부대가 있죠.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 하여 당시 일본의 적국이었던 미국을 당황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일본 내에서 우리의 정신력은 이 정도로 강했다 라며 미화시키고 있는 부대, 전투기 자폭부대가 바로 그것이죠. 미드웨이 해전 이후 전세가 급격히 기울자 일본에서는 최후의 전술로 이 행동을 개시했는데요. 전투기가 목표물에 충돌하기 직전 조종사가 천황폐하 만세 라고 외쳤다 하여 일본 내에서는 이를 일본군의 의지 내지는 충성심이라고 포장하고 그 외 국가에서는 광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도 큰 반전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시 일본의 전투기 제로센의 조종사였던 하라다 가나메는 훗날 미국 뉴욕타임스에 충격 폭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천황폐하 만세 또는 대일본 제국 만세를 외치며 죽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난 그런 전우는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모두가 마지막 순간 오카아상, 어머니를 외치더군요. 라며 그나마 일본이 이 작전에 남겨놓은 긍정적 이미지마저 사실은 일본 수뇌부에 의해 왜곡된 허위 사실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전술은 총 2800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많은 일본군의 목숨을 허무하게 희생시켰는데요. 그중 14% 정도만이 성공하여 미군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함정 50여 척의 침몰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이를 통해 전투에 출격할 수 있는 조종사들을 대부분 잃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기에 이후 전쟁사에서 일본군의 전략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실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어떻게든 발악하여 전장의 흐름을 바꿔놓기 위한 일본의 작전이었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종식을 더욱 늦추기만 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투하당하는 결과만 이끌어내어 애꿎은 국민들의 희생만 무수히 나왔죠. 그리고 21세기 현 시점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자 일본의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는 망각한 채 국민들에게 오직 의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앞선 네티즌은 이제 다 끝장이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일본의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국민들을 통해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골판지 침대가 있죠. 골판지 침대는 2020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부각됐었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베의 친형 아베 히로노부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는 오래됐죠. 그런데 2020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자 이 모든 물자가 허투루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나리타 공항 전부를 골판지 침대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격리시설이라고 준비하여 칸막이를 쳐놓긴 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이 사실이죠. 특히 앞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여성의 격리생활과는 너무 차별되는 모습에 일본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은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오직 이 골판지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사는 오직 빵과 주스, 과자가 전부죠. 심지어 인터넷에 이 골판지 침대를 검색해보면 이것의 가격은 무려 15,000엔, 한화로 17만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자면 19만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본의 유명 브랜드인 라꾸라꾸 침대조차 10만원이면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베 신조의 진영이 이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챙겨 먹고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게다가 이 순간에도 일본 정부는 꼼수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번 위기로 인하여 원료 부족이 우려되니 식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완화합니다 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곧 중간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원산지를 슬쩍 바꾸더라도 이에 대해 큰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역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의 식탁에 일상적으로 오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 일본의 시대를 향유했던 가수 각트는 현재 엉망진창인 일본 열도를 떠나 말레이시아에 거주 중인데요. 그는 일본의 방송에 출연하여 지금 일본의 상황은 미쳤다고 봐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일본인들은 정보력이 너무 딸린다. 위기감도 없고 다들 직접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 위에서 내려오는 정보만 오매불만 기다릴 뿐이다. 최근에서야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그런 리더를 뽑은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리더를 뽑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리더를 탓한다? 그건 애초에 리더를 뽑은 자신들의 의식이 낮았다는 게 아닐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대체 이 나라 국민들은 학습 능력이란 게 있는지 궁금하다 라며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기부한다는 뜻을 표했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고맙다, 손정의를 총리로 라고 외치는 일본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항상 한국인들을 냄비근성이라 놀려대던 모습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일본에 펼쳐질 모든 환경을 겪고 나면 진정한 냄비근성, 우물한 개구리는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항서 매직에 열광했던 베트남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지난 1일 코로나19로 전세계 축구팀들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박항서 감독 스스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매체는 연봉 50%를 삭감한 일본 국적의 태국 국가대표 축구팀 니시노 아키라 감독의 사례를 들며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과 협상을 통해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축구 경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일이 없다고 베트남 언론이 박 감독의 연봉을 깎으라는 주장을 펴고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베트남에서 박 감독은 단순한 축구 대표팀 감독이 아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영웅이다. 2017년부터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은 그는 2018년 동남아 축구연맹 대회인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10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후 2019년 AFC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 안착시켰다. 특히 2019년 베트남 축구를 60년 만에 동남아시안게임 축구 정상에 올려놓아 박항서 매직을 다시금 입증했다. 게다가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니다. 박 감독은 현재 베트남 축구협회로부터 월급 5만 달러를 받고 있다. 연봉으로 치면 60만 달러 수준으로 다른 동남아시아권 감독들에 못 미친다. 이번에 연봉을 삭감하기로 한 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니시노의 연봉은 97만 달러로 알려졌다. 국내 네티즌들은 베트남 언론의 태도 돌변에 대해 배신이라며 비판글을 쏟아내고 있다. 박항서 매직이라고 환호할 때는 언제고 몇 개월도 안 지나 연봉을 토해내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처세라는 주장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베트남이 선을 넘은 것 같다 등 격앙된 댓글도 있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꾸준히 기부도 해왔다. 그는 최근 베트남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써달라며 베트남 정부에 5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박 감독의 연봉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지 언론의 이슈화로 여론이 들끓으면 박 감독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 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한 것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정식 입국 제한에 앞서 지난 2월 24일 대구, 경북발 한국인 관광객을 사전 예고 없이 격리해 우리 외교부가 항의했다. 2월 29일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한 후 하노이 착륙을 불허해 긴급 회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뒤늦은 지난 3일 응우이행 수완 국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며 방역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제2교역국이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7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우리는 베트남과 경제적으로 돈독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닥친 후 베트남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실망스럽다. 영웅으로 받들던 박 감독에 대한 시선이 냉정해지고 있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동안 베트남을 뒤흔들었던 박항서, 매직은 금세 사라질 일장춘몽이었단 말인가. 지난 2월 다낭 공항에서의 한국인 격리 문제가 한국과 베트남 간 인터넷 댓글 전쟁으로 비화되고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갑작스럽게 취해지면서 최근 한국인이 베트남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된다.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 관계가 밀접한 한국을 왜 이렇게 강하게 제한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유럽 및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자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및 내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 외에도 호치민 시내 식료품 가게와 상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 미카페, 바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 영업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했다. 호치민 시장은 호치민은 확진자 300명 수용이 한계이며 그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금 막지 못하면 급격한 환자 증가로 치달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달 전만 해도 베트남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및 부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더 취소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의 가장이 공급 위기에서 수요 위기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베트남은 관광업의 비중이 GDP의 10% 이상이고 생산기지형 외투기업이 많아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현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는 의료 인프라 부족 외에도 전염병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또 다른 베트남 전쟁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베트남 국민은 매우 실용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한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전과 같은 과거의 역사와 상관없이 베트남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왔다. 최근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는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으로부터 기업 이전 수요가 발생하자 국적 상관없이 이런 기업들을 베트남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1의 투자국이지만 최근 일본, 중국, 대만 등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현지 토종 기업의 수준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향후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베트남의 조치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코로나 이후의 베트남 비즈니스에 대해 차분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베트남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 기업에 다시 손짓하고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